안녕하십니까. 환경과학개론 같이 하게 된 문진영이라고 합니다. 또 1년 정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일단 환경과학개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이 7월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더운 7월인데 이번 올해죠. 6월 달에 봤던 그 공기경쟁 필기시험 얘기를 먼저 조금 하면, 뭐 문제풀이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출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수업한 거에서 다 나왔습니다. 뭐 100%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얘기하자면 좀 쉬웠죠. 이번에는 국가직이라고 하는 문제가 처음 출제가 돼서, 처음 시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직이 기본 그 공개경쟁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가직이 살짝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공개경쟁, 즉 지방직이 상당히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슈가 되는 것들 그냥 문제라도, 뭐 보기는 이슈와는 상관이 없지만 문제라도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약간 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도 좀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냥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도 시험 성적은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부분 어디에서도 다 적중률이 높다라는 말은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저는 솔직히 적중률이 뭐 엄청나게 높다 이런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맞았다고 해서 저는 적중률이 높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설명한 거에서 다 나왔어요. 보시면 되고, 심지어 뭐 전염소 처리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수도, 그 다음에 발생량 조사 방법, 그 다음에 그 법규. 제가 법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도 그대로 두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슬러지 부피라든지, 이렇게 그 콕콕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 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고요. 문제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춘 것들도 있죠. 발생량 조사법 같은 것들은 뭐 문제 그 자체를 그냥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률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의심 갖지 않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환경과학개론에 그러니까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 단어 하나라도 나오면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따진다면 뭐 100%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그냥 제가 흔히 얘기하는 적중률이다라고 하면 최소 90% 이상 정도는, 너무 높게 잡았나? 한 85%, 90% 이상 정도는 뭐 적중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 뭐 그 문제풀이 뭐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과년도 문제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워도. 그리고 기회가 되면 뭐 문제풀이나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설명, 제 소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학위는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뭐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이렇게 강사하시는 분들이, 박사학위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혹시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죠. 회사 다니시면서 이렇게 파트 박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풀타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직접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학위를 받았고요. 제가 꿈이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학교의 교수.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 강사를 거쳐서 이제 요 다음부터가 실제 대학에서 이제 근무했던 그 교수예요. 그래서 전임은 아니었지만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인하대에서 여기서 이제 대학원생들을 좀 지도했고요. 주로 이제 논문 지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제가 최대 논문상까지도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자랑 타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로 가서 이때부터 이제 전임 교수를 좀 생활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이걸 그만둘 때 사람들한테 좀 이상한 놈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전임 교수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과가 일단 좀 없어졌습니다. 전문대다 보니까 취업이 좀 중요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과가 이제 환경과가 좀 사라지면서 한 1년 정도 좀 있었는데, 좀 그래도 좀 가르치고 싶은 분야를 좀 가르쳐야 되는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고 다시 요걸로 갔습니다. 요걸로. 근데 이제 요 명칭만 달라졌죠. 연구교수로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환경융합 요때 초반까지도 이제 대방부시학원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임 교수일 때는 다른 강의를 못 한다라고 해서 좀 잠깐 그만뒀었습니다. 한 5년 정도. 그러다가 다시 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겸해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환경공학과 교수로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의만 해온 것 같아요. 연구와 강의. 자, 그럼 기타 경력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평가위원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청 같은 데서 성과평가위원회, 그다음에 뭐 기술산업, 순환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환경과 접목된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즘에 뭐 품질 경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경 경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도 순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에 관련된 법들, 즉 자원 순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거죠.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하는 데에 평가위원으로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천에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순환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타운이에요. 그런 데들도 이제 자문했었고, 뭐 평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융합적인 사항들이 많죠. 환경이 가장 먼저 융합된 학문이 안전 쪽이에요. 안전 쪽. 안전에서 폭발이라거나 화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화학물질과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특히 환경 쪽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이 좀 융합된 학문이 굉장히 많아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융합된 과정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오하고도 이제 융합이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바이오헬스밸리. 지금 송도 쪽에 가면 그 바이오 관련 업체들이 많죠. 그거 이제 조성하는 데에 평가위원으로 좀 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회 같은 데 편집위원 같은 것도 다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경력들 때문에 솔직히 이제 뭐 지인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급 뭐 정부 공무원들도 있고 당연히 지방직 공무원들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론이야, 기본 이론이야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겠지만 추후에 무슨 뭐 면접이라든지 그다음 혹은 공무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충실하게 여러분들 합격생들이 부탁만 하시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참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커리큘럼을 한번 볼게요. 일단 계속 좀 이제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을 하게 될 텐데 환경직,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가직이죠.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우리가 보통 공개 경쟁이라고는 지방직, 그다음에 작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국가직,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연구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경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을 따로 할 수도 없고 또 같이 하자니 애매하고 막 이렇게 막 직원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 원래의 수업 방식은 기본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을 2달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차피 환경공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기초 기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폭만 넓고, 그러니까 구성나는 범위가 넓은 거죠. 대신 기본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기본에 관련된 학문이 기본과 심화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론을 지금 7월부터 거의 한 11월, 12월 정도까지 이렇게 쭉 그냥 기본과 심화에 상관없이 쭉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 부분은 심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부생보다는 조금 예를 들어 높은 수준입니다. 혹은 또 이 부분은 현장에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정책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특히 환경부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혹은 연구사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 즉 지방직이라든지 공개 경쟁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게 좀 심화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20문제 정도 중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는 일을 보면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제도 같은 걸 마련하는 거죠. 국가적인 환경 정책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운영하고요. 지방직은 이제 지방에 관련된 조례, 법보다는 하위 개념이죠. 조례 같은 것들 권고하고 마련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민원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구사는 대부분이 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취업이 되는 거죠. 취업이 돼서 대부분 연구사가 하는 일은 실험 분석
뭐 정도 관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분석에 좀 많이 일을 한다. 분석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환경부라든지 지방직의 시험에서는 환경공학 개론 중에 공정시험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공정시험법에 관련된 문제가 뭐 많이 나와봤지만 한 문제?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정도의 한 문제 정도씩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연구사 문제는 얘네들이 하는 일, 연구사가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실험과 분석이기 때문에 공정시험법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매년 나와요. 거의 대부분 매년. 수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대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업할 때는 아마 공정시험법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시험법은 다 암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사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정시험법하고 법규는 암기입니다.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같은 것들은 좀 중요하게 보셔라. 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하시고 특히 뭐 말씀드릴 때 요건 연구소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 겁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풀이 좀 있어서 연구사는 공개가 안 돼요. 시험이 공개가 안 되는데 연구사를 많이 본 제 대학 때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연구사 시험 보면 기타 다 문제를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많이 분석한 상태니까 나온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같은 것들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디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공부의 어떤 바탕을 좀 약간은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빈도 같은 것들을 보면 보통은 한 수질이 제일 많이 나왔죠. 5, 60%, 대기가 3, 40%, 폐기물이 10, 20, 기타 한 10% 내외, 뭐 소음, 진동, 뭐 토양, 뭐 등등, 그죠? 근데 최근 이슈,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는 수질 쪽에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질 쪽에는 이슈가 많지가 않고 당연히 대기 쪽의 기후변화, 그죠? 그다음에 폐기물 쪽에는 자원순환 같은 그냥 한마디로 재활용이죠, 그죠?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와 폐기물의 그 문제 비율, 출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수질은 좀 수질 많이 나왔고 폐기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거의 20%가 아니라 한 30%에 육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와 올해 대기는 뭐 그렇진 않았지만 아무튼 대기와 폐기물의 그 출제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음, 진동, 뭐 토양, 뭐 해양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공개 경쟁 같은 경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학 개론 기본 이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에 충실하시면 뭐 갑자기 거기서 막 아주 깊숙한 곳에서 문제를 내지 않는 한, 그리고 막 계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한 거의 9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 이론에 집중하면. 또 너무 높겠죠. 아무튼 그 정도에 정확할 수 있을 겁니다. 경력직이라든지 환경부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아셔야 돼요. 정책, 그다음에 이슈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됩니다. 특히 뭐 요즘에 뭐 몇 년 전부터 강조해야 하는 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뭐 기후변화라든지 자원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연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정시험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적어놓지 않은 게 있는데 작년부터 국가직이 있었죠. 국가직도 환경공학 개론의 기본 이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충실하시면 되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지금 구분은 해놨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공개 경쟁은 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 국가직이 조금 뭐 좀 그보다는 난이도가 높고 연구사가 이제 제일 어렵고 왜냐면 뭐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를 나누는데 환경과 개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과목 자체가 기본적인 그 과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만 넓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언제는 국가직이 훨씬 더 어려운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개 경쟁이 더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반대로. 그다음에 연구사는 평균적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또 언제 지역별로 또 좀 다르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굉장히 쉽게 나온 적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도 있고 해서 뭐가 더 어려운 거고 뭐가 더 난이도가 있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진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개 경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기능사, 환경 기능사보다 살짝 높은, 살짝 난이도가 높은 정도. 그 다음에 환경부라든지 연구사는 우리가 이제 환경 기사 시험 보는 이제 수질 기사라든지 대기 기사라든지 그런 시험을 보는 난이도 정도.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대학원생이 다룰 수 있는 뭐 약간 연구적인 분야가 한 문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뭐 그 정도. 그 정도의 수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화적인 것들이 공개경쟁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오늘 좀 7월이니까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11월에서 아마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까지 이제 이론을 쭉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되죠. 한 5개월 동안 이제, 그러니까 원래 심화와 기본을 따로따로 했으면 4개월 정도인데, 4개월에 뭐 중간에 쉴 수도 있으니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해서 모든 이론을 한 번 다 훑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루지 못한 이론이라든지 제가 이론 설명을 하면서 좀 예를 들어서 막 계산을 하면서 해야 훨씬 더 쉽다거나 이해하기가 쉽다거나 혹은 이론에서 요걸 너무 허비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풀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막 문제를 계산하고 이러는 거는 시간 관계상 좀 안 하고 그 외에 그냥 정책적이거나 이슈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기초 기본 심화에 대한 거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주 1시간 단원별 심화 이론을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시간을 수업하고 마지막 1시간을 그냥 심화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심화할 때 다시 1, 2, 3교시 했던 것들을 다시 또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심화적인 내용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이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단원별 문제풀이에 이제 교재가 또 이제 따로 있을 텐데 따로 이제 또 다시 개정돼서 나올 텐데 거기는 말 그대로 환경과학 개론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모두 다 뭐 국가, 뭐 지방, 뭐 연구사 다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출되어 있는 문제를 복원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연구사가 2월 초쯤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주입니까? 4주? 2달? 1월 말까지 한 2달 정도는 1시간 정도씩, 맨 마지막에 1시간 정도씩 제가 프린트해서 뭘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공개 경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건 심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사 일정이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나와서 연구사가 이제 끝나게 된다면 연구사 시험은 끝나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본 문제풀이를 계속 이제 4시간 동안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쯤이면 거의 뭐 수업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3월 뭐 중순에서 3월 말경까지 문제풀이 일단 일반적으로 끝내고 제가 그 적중률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적중률이 높은데 4월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한 주에 4시간 정도씩 수업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주에 한 3개 정도 풀더라고요. 3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20분 정도 풀 시간 드리고 같이 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4시간에 한 3타임 정도 풀더라고요. 그러면 4주니까 한 12개? 그죠? 이 정도씩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5월달5월달 하루에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서 4시간 동안 모두 전체적인 거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요 공개 경쟁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요 4시간 동안에 언급해드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1년이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0개월 정도 될 텐데 그렇게 이제 환경학 교론의 커리큘럼이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연구사 하시는 분들은 한 2월 초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경쟁,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국가직은 한 모의고사 전 한 3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경쟁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6월에 시험을 많이 보니까 이제 5월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환경과학개론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너무 범위가 넓은 데에서 막 전부 다 외우려고, 전부 다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시면 솔직히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환경과학 박사고 그다음에
그 일을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양의 것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불안해서 더 해야지 불안해서 더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 번을 공부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외우기 쉽다라고 하면 외우실 수도 있고 외우기도 어렵다라고 하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라 그래요. 가끔 포기하시고 저는 그런 말씀 가끔 드릴 겁니다. 뭐 불안하게 막 하시는 분들한테 포기하세요라는 말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문제의 중요성이 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다음 말이 지금 잘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뭐 수업하면서 한 번, 두 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기본 이론이 중심이죠. 그죠?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이론이 중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국제적인 이슈, 국가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풀타임 박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경험, 뭐 직접 하수 처리장에 가서 하수 처리장의 시료를 떠서 그걸 실험도 하고 하수 처리장에 관련된 뭐 자문도 하고 뭐 그런 현장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악취 측정도 직접 하고 매립지 가서 뭐 서로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다양한 사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그래요. 현장과 이론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론을 아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이제 공무원이 되시거나 뭐 연구사가 되신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민원을 관리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거예요. 현장은 이래요. 근데 이론은 이렇죠? 뭐 이런 말들을 좀 가끔씩 할 텐데 그런 것들 좀 잘 새겨 들으셨다가 면접 때 활용을 하셔도 되고 혹시 나온다면 면접 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직접 되셨을 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임 교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인력 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접근성이 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린 거지만 이론과 현장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많이 제시해 드릴 거예요. 제시해 드리면서 좀 다른 분들과는 좀 차별화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이론도 좀 보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응용력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처음에 연구 시작하고 뭐 대학원 처음에 들어갔을 땐 이론만 막 주구장창 공부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현장 경험을 좀 많이 해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응용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잘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알다 보니까 당연히 면접 시의 요령도 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습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 1년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동영상으로도 만나고 현장에서도 만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죠? 전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조력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뭐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 뭐 이러니까 조력자 역할을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1년 후에 좋은 성적,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약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면 언제나 뭐 Q&A에 답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 올려주시거나 건의사항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 그때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필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필기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무슨 뭐 연구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정책에 관련된 말씀도 좀 드렸고 이래요. 강의 노트가 있긴 한데 강의 노트는 교재에 관련된 걸 좀 요약을 해놓은 것 뿐이고 그 외에 이제 좀 기타적인 것들은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적으실 분들은 좀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못 드리는 이유가 대외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함부로 내보내선 안 되는 거. 그리고 정책 자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언급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이게 자료 자체가 나가는 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 그냥 뭐 이 정도는 이해할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그냥 기본 이론에만 충실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항용학개론 OT 말씀 다 드렸고요. 믿으시고 적중률의 신, 적중률의 유단자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재밌게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수업하면서 다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